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우리 국회부터 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의 혁신,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 화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회의 소통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을 안고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첫 일성으로 국회 혁신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새롭게 국회를 이끌게 된 19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은 국립현충원 참배와 함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의 국회를 열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1948년 재헌헌법 제정과 함께 건국의 초석을 놓았던 대한민국 국회가 올해로 개원 66주년을 맞았다. 헌정 66년사에 걸맞은 품격 높은 선진 국회를 위해 또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 주인도 오직 국민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우리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국회,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번째 약속이자 과제인 국회 혁신. 그것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 행복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법안 심사와 예결산 심의,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시국회가 절실하다고 얘기한다. 언제 어디서든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기 위해 요일별 의사일정 정리화 등 상시국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선진화법이 아시다시피 개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정도 60%의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선진화법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 검토는 곧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상시국회나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 이런 걸 하고 어떤 날은 법안 소위하고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의정활동 보좌기관들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고의 전문 인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단을 국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 국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국회 혁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이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대결의 정치, 자신만이 절대 선이고 상대는 절대 악이라는 식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화합의 힘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원천입니다. 대결의 정치,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화합의 국회를 만드는 일.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 할 길이지만 비단 법률이나 제도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19대 후반기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회 화합을 강조하면서 3가지 정도의 불문율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의원들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불문율을 정립했으면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야 간에 상호 호해하는 그런 불문율을 하나 또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선임자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회 불문율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이자 일종의 국회 내 분쟁 조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회 원로회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단, 5선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원로회의체는 여야 간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쟁점 법안에 의해서 교체가 빠지거나 경직되거나 이럴 때에 그것을 녹여주는, 그것을 해결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국회 원로회의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 역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두 분이 매주 정례회동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 좀 질투가 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셋이 좀 만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면 안 좋아하겠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완구 대표님께서는 오케이 했는데 네, 어떻게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첫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의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저부터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20세기 의회가 입법 기능과 행정부 견제를 중시했다면 21세기 의회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론회장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수기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가면서 해법을 찾는 소통의 정치는 곧 신뢰의 정치이자 생산적인 정치인 것이다. 공청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요양병원의 화재로 인해서 20명이 넘는 그 아까운 생명을 우리가 또 잃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사안도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소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소통은 더 나아가 남북 간 소통으로까지 확대돼 국회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국회 회담의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이런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것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국회도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기 내에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 소통을 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곳은 바로 정부와 청와대. 최근 국회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이 개설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라인을 열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의사소통을 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바로 민심이다. 그리고 그 민심에 기반을 둔 민의의 전당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이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화합의 전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 전당. 국민을 위해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 지금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저는 목숨까지 바쳐서 절기를 지킨 포원 정몽주 선생의 20대 자손입니다. 충효 정신과 인의 예지를 가슴에 품고 제 이름자대로 늘 옳은 길을 걷고 항상 화합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겠습니다.